창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이 방의 정적을 바늘처럼 찌른다고 그녀는 느낀다. 수틀에 끼운 천처럼 팽팽한 정적에 수없이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의 얼굴은 얼어붙은 듯 창백하다. 그러고 보니 독일로 간 첫 해 겨울에 아버지를 뺀 세 식구가 기차를 타고 단출하게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던 생각이 나네요. 그의 독백이 조금씩 빨라진다. 어둠 속에서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망쳐버린 글처럼 한 줄 위에 또 한 줄이 잉크 위에 잉크가 기억 위에 기억이 더딥혀진다. 아무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탈리아의 다른 어떤 것도. 미술품이며 성당, 음식 같은 것도. 단지 거기 카타콤베 뮤지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죽은 자들의 도시더군요. 통로가 끝날 때마다 세 갈래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길을 잃어 굶어 죽은 관광객도 있었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석실들의 벽면은 모두 크고 작은 서랍 모양의 무덤들이었는데 현지 여행사의 한국인 여자 가이드가 묻더군요. 여러분, 왜 관 속에 유골이 없을까요? 목소리가 큰 여동생이 대답했어요. 박물관에 가져다 놓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는 틀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훔쳐갔나요? 다른 관광객이 묻자 가이드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는 마치 자부심을 느끼는 듯 말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관 속에 보이는 흙을 분석하면 칼슘과 인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 사람의 뼈가 삭아서 이런 흙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린다. 어둠 속의 전선들은 여전히 난마처럼 얽혀있다. 고압의 전류 속으로 목소리들을, 영상들을, 수없이 깜빡이는 활자들을 흘려보내며 태연히 정적에 잠겨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내가 보고 있는 흙이 무서워서. 그 흙이 내 몸에 묻을 것만 같아서.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모조리 똑같아 보이는 세 갈래 갈림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토할 것 같아.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수개월 전 그녀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여러 날 동안 토한 적이 있었다. 재판의 폐에 아이를 잃은 직후였다. 일주일 만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가까스로 만들어준 뒤 그녀는 저녁 내내 양배추만 먹었다. 믹서기에 갈아 먹고 냄비에 쪄서 먹었다. 그것 말고는 속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엄마 토끼 되겠다. 아이가 말했다. 온몸이 초록색 되겠어. 그녀는 아이와 함께 웃고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다. 위산으로 씌어진 입속을 헹구고 나와 아이에게 장난스레 물었다. 그런데 왜 토끼는 초록색이 되지 않는다니? 풀만 먹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그거야 토끼는 당근도 먹으니까. 구역질을 참으며 그녀는 웃었다. 이렇게 혼자서 오래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수천 구의 육체들이 뼈까지 깨끗이 삭아버린 거대한 무덤 속에 그토록 따뜻한 몸을 가진 우리가 모여 있었다는 게 잉크 위에 잉크가 기억 위에 기억이 핏자국 위에 핏자국이 더 씌워진다. 담담함 위에 담담함이 미소 위에 미소가 짓눌러진다. 피곤하군요. 그가 잠시 침묵한다. 지금 잠들면 며칠 동안이라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 악문 채 그가 무엇인가를 더듬고 있다. 더듬은 자리를 다시 더듬고 있다.
그녀가 침묵의 얼음을 더듬을 때 그렇게 하듯이. 한 겹의 얼음이 녹으면 세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겹의 얼음 아래 세 갈래 길이 있고 다시 더 두꺼운 얼음 아래로 갈라지는 길이. 그렇게 끝없이 갈라지고 있을 것이다. 꼭 한 번, 실제로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얼굴을 나무 토막으로 내리쳤죠. 괴한은 아니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가 났죠. 그 흉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의 눈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희끗한 선에 그녀의 시선이 닿는다. 밤이 깊을 만큼 깊어 끊어질 듯 끊기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막 끊어지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는다. 캄캄한 집들이 더위를 못 이겨 열어놓은 무수한 창들, 촘촘하게 짜인 무수한 방충망들을 귀신처럼 펄럭이며 넘나드는 것은 저 검은 어둠뿐이다.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3인실이었는데 마침 옆 침대들은 비어 있었어요. 어둑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부터 환해지는 걸까? 아니면 밤이 되는 걸까? 그 순간 불쑥 오래된 한 단어의 기억이 절반쯤 잘린 채 떠올라 그녀는 그것을 붙들려 한다. 오래전에는 해가 진 직후와 해가 뜨기 직전의 어스름을 호로 시작되는 한자어로 불렀다고 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 큰 소리로 불러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는 뜻의 단어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서양식 표현과 비슷한 연원을 가진 호로 시작되는 끝끝내 완전해지지 않는 그 단어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뒤척인다. 그때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여동생과 어머니가 나를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동생이 뛰어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하루 일에 지친 인턴이 헝클어진 머리로 나에게 경과를 설명하더군요. 어둡고 어둑하던 푸른 빛은 그때쯤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긴 낮잠 끝에 일어나 문을 향해 무릎걸음으로 기어갔던 적이 있었다. 컴컴한 한식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계단을 엉덩이로 짚어가며 부엌 바닥으로 내려가자 어머니가 석유 골로 앞에 쪼그려 앉아 서리콩을 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렴풋한 혼돈 속에서 그녀는 물었다. 엄마, 지금은 내일이야?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식 부엌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어둠은 밤의 것이었다. 새벽의 것보다 단단하고 깊은 것, 훨씬 오래 계속될 어둠이었다. 그녀 역시 무심결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일이냐고 물은 것이었다. 내가 사흘 동안 의식불명이었다고 의사는 말하더군요. 외상이 심하지 않아서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고. 그의 얼굴에 묘하게 서글프고 희미한 미소가 어린다. 꿈도 없이 그렇게 잔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마른 널빤지에 물이 번지듯 조용히 얼굴 전체에 미소가 퍼진다. 시간이 더 흐르면 그의 목소리가 더 잦아든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꿈에서뿐이겠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 잊은 것 같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미. 수박을 반으로 가르면 활짝 꽃처럼 펼쳐지는 붉은 속. 연등회의 날 밤. 눈송이들. 옛 여자의 얼굴. 그때는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 세계가 감기는 거겠죠. 피로를 느끼며 그녀는 눈을 길게 감았다 뜬다. 지금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다. 다시 눈을 감자 의식이 훌쩍 생시로부터 밀려나가려 한다. 이제 눈을 뜨면 그녀의 집 거실 천장이 시야에 가득 찰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거실 소파에 웅크려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 시간 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30여 분 동안에도 그녀는 비슷한 혼란을 느꼈다. 언제나 먼저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던 히라버 강사는 어째서인지 강의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기둥 뒤에 자리를 좋아하던 중년의 사내도 어두운 벽에 기대에 잇사이로 날선 단어들을 밀어내던 거구의 대학원생도 그녀를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을 깜빡이곤 하던 여드름 투성이 철학과 학생도 오지 않았다. 흑판도 교단도 책상들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두 대의 선풍기는 서로를 외면하듯 비스듬히 반대쪽 벽을 향한 채 정지해 있었다. 학생들이 생생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빈자리들이 이상한 통각을 띠고 그녀의 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아보았다. 그녀의 시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어긋난 것 같았다. 암석들의 단층처럼 날카롭게 어긋나 다시는 그녀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과 겹쳐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득하게 들려오는 차량들의 엔진 소리에 우드커니 귀를 기울이던 한순간 그녀는 교재와 공책과 헝겊 필통을 도로 가방에 밀어넣었다. 정적에 잠긴 강의실에 불을 켜둔 채 유난히 크게 울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어두운 복도로 걸어나갔다.